최근에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고지방식과 ADHD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죠. 그러고 나서 15곳에 달하는 국내 언론사들도 지스트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복사해 기사를 내는 등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스트의 그 연구자료를 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의 고지방식이 ADHD를 일으킨다고 할 만한가를 따져볼 거예요. 다만 그것보다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따로 있는데요. 저탄고지나 전래식단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좀 의아하거나 때론 의심스러운 연구 결과들을 접했을 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생각할 수 있는 힘까지도 기를 수 있는 방법까지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되게 거창한데 듣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컨텐츠는 저희 카페 회원분이 올리신 이 글을 보고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글만 가지고는 질문자의 의도 파악이 불가능해서 제가 뭐라 댓글 남기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다만 이분의 글을 통해서 이 발견 소식을 접하고 댓글을 남기신 다른 회원분들께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링크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자, 지스트 뉴스, 고지방식이와 ADHD 간 연관성 발견. 그런데 이 글도 보면은 밑에 자세한 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 들어가 보는 게 낫겠죠? 자, 지스트 공식 홈페이지. 여기는 말이 더 세요. 고지방 섭취, ADHD와 수면장애 유발. 방금까지는 그나마 연관성 발견이었는데 여기는 아예 유발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을 썼죠.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이 답답하긴 한데요. 아무튼 보면은 연구팀은 고지방 시기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램 수면 감소, 기억 감소, 불안, 쾌감 결함 및 관행 동작 특성을 확인했으며 이와 행동량은 주의력 관행 동작 현재 증가 유지하는 현재 증가였다. 연구팀은 고지방 시기 감소, 대형 통합 성형, 몸으로 전환 말씀 뇌 복제 PD 영역과 뇌 좌우 신경계 오해는 측자액, 그래서 여러 도파민 조절 전자체 양감 성하겠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고지방 시기에 따른 탐지 시스템 변화, 불안, 관행 등 행동상, 수면 이상이 주의력 관행 동작의 이상으로 해석하고 고지방 시기가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고지방식 하면 안 될 것 같죠? 이 그래픽도 한번 좀 볼까요? 자, 노멀 다이어트, 하이팻 다이어트 이게 이제 일반식 대조군일 거고 여기가 고지방식 실험군이겠죠? 고지방식을 시키니까 anxiety like behavior, 불안증 같은 행동, 묵회감증, 기억력 감소, 과잉 행동, 깨어나 있는 시간이 감소했고 램 수면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이게 ADHD의 행동 양태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방금까지만 해도 램 수면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램 수면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게 과학 하시는 분들이 오타를 내는 게, 그리고 하나 더, 여러 도파민 조절 유전자 전사체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빨간 원이 도파민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노멀 다이어트에서 하이팻 다이어트로 갈 때 이 도파민의 양이 실제로 감소하는 것처럼 그래픽에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에서는 분명히 도파민 관련 유전자 전사체의 양을 감소시키는 거지 실제로 뒤에 논문 원문에서 보시면은 도파민은 실제로 측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살짝 싸하죠. 그리고 이런 좀 소소한 의아함을 떠나서도 그동안 발표됐던 다른 연구들 여러 가지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도 참 많았는데요. 고지방식의 대표격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100년도 넘게 약으로 증상이 안 잡히는 뇌전증 아이들이 잠도 푹 자고 건강히 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유일한 희망의 치료식으로 그동안 쓰여왔고요. 지금도 쓰이고 있으면 물론이고요. 뇌전증 외에도 여러 쥐실험에서 각종 심각한 정신질환의 치료는 물론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서파 수면을 늘리고 일주기 리듬을 정돈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든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이 속속 밝혀지는 중인데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8월 출판된 최신 논문인데요. 쥐를 대상으로 키토제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시키니까 장내 세균총을 개선하고 뇌의 신경전달 물질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ADHD를 개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고지방 식사가 ADHD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뭔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수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도자료 내에서도 램 수면이 올라왔다 그랬다가 내려왔다 그랬다가 오락가락하는 이 지스트 홍보팀의 글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좀 찝찝하고, 이 제목에서는 또 흑신에 차서 유발한다고 해놓고 연구자 인터뷰에서는 고지방 시기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간에 잠재적인 연관성, 이 잠재적인 연관성이란 서너 단계는 약해진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 좀 석연치는 않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글이 약간 의심스럽다 보니까 역시 논문 원문을 직접 읽어보는 게 좋겠죠. 내려보시면은 여기 논문의 주요 정보라고 논문명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은 논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구글에 복사 엔터. 이게 다른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글에 제목을 치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를 다 쓰거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틀리게 반만 써도 구글이 똑똑해서 알아서 잘 띄워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NIH의 펀메드라는 사이트는 의학이나 보건학과 관련된 논문들의 초록을 쭉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먼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초록이 나오고 그 외에 어느 저널에 언제 실렸는지 또 표제어나 연관 논문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초록만 읽어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거니까 전문을 봐야겠죠. 그럴 땐 여기 풀 텍스트 링크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무료 오픈 액세스라서 공짜 논문이라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공짜가 아니면은 논문을 사거나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기관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그럼 이렇게 전문이 뜨는데 영어를 어떻게 보냐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냥 번역 기능 쓰시면 돼요. 우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번역기가 완전하진 않고요. 그리고 설령 번역기가 완전하다고 한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실험 분야에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뤄진 실험과 그 분석 데이터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해요. 논문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초록, 추상적인 이 초록인데요. 초록을 지나서 서론, 실험의 재료 및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실험 방법 같은 게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류의 실험이었는지와 그 결과 해석이 타당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읽기만 한다고 논문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다 파악하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불완전한 번역기 정도와 우리의 국어 실력 그리고 영어 사전 검색만으로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기 결과 3.4에서 하이팻 다이어트 고지방식 그룹의 과잉 행동과 무쾌감증이라고, 이걸 판단한 방법이 먼저 과잉 행동은 테일 서스펜션 테스트라고 이렇게 쥐들을 꼬리에 테이프 붙여 매달아 놓는 실험인데요. 원래 이 실험은 우울증 걸려서 꼬리가 매달려 있어도 축 늘어져 있는 쥐들한테 우울증 약을 먹였을 때 얼마나 덜 늘어져 있고 움직이냐를 보는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고지방식 그룹이 대조군 그룹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고 과잉 행동이라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래 우울증 정도를 판단하는 실험을 가지고 과잉 행동이라는 해석을 내리는 게 타당하느냐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한계 지점인 셈이죠. 하지만 이처럼 실제 현장 실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도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험쥐들에게 먹인 식단이에요. 음식이 영양 성분표상의 탄단지가 다가 아니고 탄수라고 다 똑같은 탄수가 아니며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지방이 아니면 다 아시죠? 예를 들어 비건 다이어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해놓고 실험군한테 설탕만 잔뜩 퍼먹여놓고 그게 비건식이라고 하면은 어처구니가 없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단 실험은 실제 그 식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보통 이런 정보는 이 재료 및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쥐를 이용을 했는지, 어떤 쥐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뭘 먹였나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일반식 대조군, 일반 식이요법, 노멀 다이어트죠. 여기는 판단지 기준이 68%, 22%, 10%인 로드피 음성 사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료의 정확한 성분은 특이하게 여기에다가는 안 적고 저 밑에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넘어가고 이 하이팻 다이어트 고지방식은 D12492 요 식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복붙하면은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탄단지가 20, 20, 60인 요 고지방 식사에 이용이 된 이 D12492라는 사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인그리디언트, 여기 이제 원재료명이죠. 이 고지방식이라는 이 하이팻 다이어트에 쓰인 요 사료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카제인, 시스테인, 말토덱스트린, 설탕, 셀룰로스, 콩기름, 라드 그리고 그 밑에는 미네랄이랑 비타민, 그리고 색소. 그러니까 이 사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원재료가 정제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정제 가공을 거친 것들만 들어간 건데, 이 카제인은 아시다시피 우유 단백질에서 분리해낸 단백질 파우더죠. 그리고 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이고, 말토덱스트린 이거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에서 전분을 정제를 해내고 그 정제한 전분을 한 번 더 가수분해 해가지고 정제를 해낸 포도당 가루죠. 설탕은 설탕이고, 셀룰로스 식이섬유, 그다음에 콩기름이랑 라드는 돼지기름이죠. 진짜 이 정도면은 우리가 먹는 과자나 별 다를 바 없는데 그냥 완전히 가공식품 그 자체인데 처참하지 않나요? 반면에 대조군, 그 소위 일반식은 어땠을까요? 여기 논의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NIH41 요 공개 공식을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NIH41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NIH41의 원재료명도 한번 살펴볼게요. 통밀가루, 통옥수수가루, 통귀리가루, 위트 미들링. 밀 미들링은 밀의 씨눈이랑 밀 기울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피쉬밀, 생선가루죠. 그다음에 콩가루, 콩기름, 알팔파 가루, 옥수수 글루텐, 그 다음에 미네랄이랑 칼슘, 그리고 맥주 효모,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이 사료는 밀 미들링이랑 콩기름, 옥수수 글루텐 정도 빼면 거의 사실상 홀푸드 자연식품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콩기름도 아까 이 고지방 사료랑 비교하면은 비율적으로는 더 적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혹시 그동안 통곡물을 그렇게 나쁘다 해놓고 이제 와서 웬 퇴세변환이냐 하실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쥐는 장에서 인간보다 피트산을 분해하는 효소 피타제를 30배나 더 분비를 하는, 원래 이런 씨앗류를 먹던
정도로 진화를 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료는 쥐에겐 사실상 종적합 식단인 셈이에요. 이 곡물에다가 동물성 단백질 근원인 생선까지 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쪽은 이런 멀쩡한 밥을 주고 한쪽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준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고지방식이 아니라 완전 고칼로리 초가공 식품이에요. 일반식 대조군과 같은 양의 미량 영양소를 얻으려면은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데 이 연구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총 섭취 칼로리량이 동일하도록 통제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놈의 이 고지방 그룹은 실제로 엄청나게 뚱뚱해졌는데요. 이쪽 이 부록 보충 자료를 보시면은 본문에는 안 나온 그래프와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Y축이 체중, X축이 개월령이고 위에 파란색이 고지방식 실험군, 아래가 노멀 다이어트 일반식 대조군이에요. 그리고 이 둘의 체중 차이는 실험 시작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실험을 마칠 땐 1.5배가 넘게 차이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수컷지만 실험을 했으니까 일반식 대조군이 70kg 성인 남성이라고 치면은 이 실험군은 110kg 고도 비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칼로리가 같으면은 섭취 칼로리가 같았으면 단순히 섭취 칼로리 중 탄수 비중을 낮추고 지방 비중을 높인다고 살이 이런 식으로 찌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 고지방식으로 실험했다는 이 연구보다도 지방은 더 많이 먹이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인과를 식단에서 찾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식단 통제를 이딴 식으로 수준 떨어지게 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이 점이 지적됐을 때 빠져나가고자 탈출구를 다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4.1 일반 식이요법과 하이팻 다이어트의 영양적 고려. 비록 하이팻 다이어트의 지방 함량이 증가하고 탄수화물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훨씬 낮은 탄수화물 비율, 높은 지방 함량으로 구성된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이팻 다이어트의 효과가 케토시스의 잠재적인 유익한 효과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4.7 제한사항. 여기는 식단 외에도 맥락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 적어놓은 란인데요. 도파민 측정 안 했다는 내용도 여기 있고요. 자, 밑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총 칼로리 섭취량과 지방,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의 세부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팻 다이어트의 직접적인 효과와 식이 유발 비만을 통한 유전자 발현 및 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관찰된 행동 결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게 고지방식 때문인지 비만 때문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실험 결과가 순전히 지방을 많이 먹는 고지방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칼로리 가공식품을 엄청나게 퍼먹어서 고도 비만이 되니까 몸이 안 좋아졌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않냐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리서치를 이어나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비만과 ADHD 꽤 연관성을 보이죠. 그리고 비만과 수면 품질 혹은 수면 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수면 품질 이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파 수면을 증가시키는 등 수면 품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고, 애초 뇌전증 아이들도 잘 자게 해주는 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죠. 마지막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ADHD 역시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쥐실험 말고도 기전적으로 ADHD에 오히려 도움이 될 거란 내용도 이미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키워드 예시들 몇 개 틀었는데 물론 뭐 이런 식의 리서치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알지만 정말 시간만 좀 투자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만 좀 먹는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로 돌아가서 공지희님께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 연구에 대한 제 의견은 고지방식과 ADHD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며 마치 지방 그 자체가 잘못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번 광주과학기술원의 요 선전은 사실을 호도하고 대중을 오도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구는 그냥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이 매일 고열량 초가공식품으로 배를 채우면 몸에 안 좋다는 주지의 사실을 되새겼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굳이 한마디 더 보탠다면 우리도 이제 그만 당할 때가 됐다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앞으로도 종종 올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